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리랑의 길을 40년 넘게 걸어오신 분을 모셨는데요. 아리랑을 민족 정신의 상징으로 되살리시고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영화 아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는 나운규라는 감독이 직접 주연까지 맡아가지고 그 제작한 영화 아리랑, 네. 뭐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영화 아리랑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또 어떤 작품적인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먼저 앞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나운규라는 사람은 대단히 천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 김소월에서부터 윤동주에서부터 일제시대 때 천재들은 예. 자기 자기 거를 다 발산하지 못해서 그 화병으로 그 일찍 죽은 분들이거든요. 예. 나운규도 똑같았었죠. 예. 그만큼 이 예술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해령 출신이에요. 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북도 이 중국하고 두만강만 건너면 연결되고, 그렇죠. 그것이 또 러시아 브라디보스톡하고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영화, 연극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소학교 때 이미 연극을 했던 분이니까. 이 나운규라는 사람은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특별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 시대가 해룡이라고 하는 곳이 뭐 교육이 충분한 곳이 아니고 전부 다 어깨너머로 자기 관심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서울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들 못지않는 그런 예술성과 그 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출연한 작품, 예. 아주 뭐 가마꾼 같은 데로 출연했는데 인정을 받아서 당신 영화 한번 해보겠소? 하겠습니다. 그럼 뭘로 하겠소? 아리랑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될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히트를 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내가 소학교 졸업반 때 해령 철도를 건너 다닐 때 예. 일본인 간수 앞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떼볕에 철도 노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실참이면은 아리랑을 부르더라. 예. 그 노래를 내가 가슴에 담아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뭘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털컹 영화 아리랑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902년생이니까 예. 아마도 1911년, 12년에 아리랑을 들었던 것이고 예. 나운규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항일적인 의식을 갖고 영화 아리랑을 영상화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오늘날의 콘텐츠라고 하는 것, 예. 민요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그 뉴미디어로 탄생시킨 일본 인물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면에서는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나운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리랑이 왜 남북 공이 민족영화 1호라고 하는가, 예. 이것도 관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증언을 들어보면 기자가 물어요. 예. 이 요즘에 아리랑 아라리오 이 노래가 유행을 하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었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작사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작사를 했고 작곡에 대해서는 단성다 악대에게 예. 내가 어렸을 때 아리랑을 들려줬더니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작곡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김영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감독 변사 또 제작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운규의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오늘날의 그 본조 아리랑은 주제가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운규라는 인물과 영화 아리랑, 본조 아리랑은 아마도 우리가 한류 얘기하면서도 결국 그 영화에 우리나라가 큰 성공의 계기를 가진 것도 나운규 영화 아리랑이 성공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일본이나 대만에서 한국 영화를 인정을 해줬고 일본 자본이 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또 영화에도 기여를 했고 기존에 있었던 정선 아라리 같은 그런 이름 없이 있었던 아리랑을 주제가 아리랑이 유행하면서 동반상승 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운규 영화 아리랑, 주제가 아리랑은 뭐 오늘날에 여러 차원에서 다시 되새겨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 아리랑에 대해서는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재생산되고 또 재조명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영화 아리랑이 일반적으로 이제 1, 2, 3편으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운규 영화 하면은 한 편만 나온 걸 줄 아는데 예. 3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흥행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편은 그냥 아리랑, 예. 2편은 아리랑 그 후 이야기, 3편은 말문년 아리랑. 그러니까 1, 2편은 무성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변사가 무대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영화였고 3편은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더빙이라고 그러죠. 아, 예, 배우 말고 다른 사람이 더빙을 하는 예. 그 대신 영화 화면에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아하. 그게 이제 30년대 중반 이후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했거든요. 예. 그래서 토키 영화, 유성 영화라고 그러는데 예. 그 세 편이 만들어졌는데 1편은 나운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명동학교에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의 그 감정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일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첫 장면에 고양이와 개,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마지막에서 그 주제가가 문전의 옥답은 다 어디 두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이냐. 이것은 26년이라는 상황에 총독부가 소작인들 그리고 동양척식회사를 해서 좋은 땅을 다 국유화하고 예.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팔게 하니까 소작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남부여대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빚진 사람들은 밤에 야간 도주로 만주로 가는 행렬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아, 이거는 그대로 두면은 민족 감정을 유발해서 바로 이러한 총독부의 잘못된 시책을 이 영화가 홍보하는구나. 그 가사가 3절에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이튿날 신문에 불온한 가사 때문에 전단지 1만 매가 압수하였다더라 라고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봉하는 날부터 그 가사는 못 부르게 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에서도 항일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노래가 7번이나 등장을 해요. 예. 미친 영진이가 두르너가지고 혼자 부르는 거라든가 친구가 기타 반주를 하며 부르는 장면이라든가 영이라는 여동생이 그 오빠 친구와 사랑을 느끼면서 부르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은 그 주인공 영진이가 그 영이라는 여동생을 겁탈하려고 하는 일본인 앞잡이를 낫으로 찔러 죽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빨간 피를 보고 그 미친 영진이가 깨어나죠.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오라에 묶여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일본 순사로 끌려가는 장면인데 예. 거기서 그 고개에 올라서서 나운규가 뒤돌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웅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아리랑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게 이제 마지막 합창 장면이거든요. 예. 그때는 모든 관객이 이미 6번을 앞에서 조금씩 불렀기 때문에 그 노래를 다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는 거기서 그냥 합창으로 끝나면서 울고 불고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는 한없이 관객이 밀려들어가지고 일본 기마순사가 와서 가려줄 정도로 4일 동안 그렇게 유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조정래의 소설을 보면 그 영화를 본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쫓겨다니다가 오늘 영화를 봤는데 모두가 민족 정신이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오늘 관객들이 울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걸 보고 아직도 우리는 민족 정신이 살아있고 항일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부끄럽다. 예. 이런 소설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사장님은 이 영화를 민족의 심장을 울린 첫 항일 영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아리랑이 어떤 과정 속에서 그 탄생이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26년 10월 1일 날 개봉이었거든요. 예. 이 개봉한 날이 총독부가 완공식 기념식을 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성사가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을 개봉한다는 걸. 예. 그 의외였거든요. 그러면 나훈규가 갑작스럽게 날짜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 당시 총독에서부터 한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10시부터 11시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훈규가 9시에 단성사에서부터 당시에는 악대가 선전을 하거든요. 예. 전단을 나누면서. 예. 그 전단을 돌면서 총독부 앞으로 단성사를 도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미운 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훈교로서는 그 당시에 항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술로서 일제를 어떻게 누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민을 하고 만드는 작품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부산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부산 키네마라는 회사였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일제 자본이 부산이 더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생들이 소리꾼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정을 다니면서 내가 어려서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너 아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원도 아리랑하고 구아리랑만 부르더라는 것이죠. 예. 이 두 개만 기생들이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기억한 대로 단성사 김영환이라는 음악하는 분에게 알려서서 구음을 해서 그걸 악보화한 거거든요. 26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찬송가가 보편화됐었죠. 서양 음악이 보편화됐고, 그다음에 일본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창가가 거의 보편화 학교에서 배우게 됐던 것이고, 예. 그리고 나이가 20대 되면은 다 전통적인 우리 민요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그야말로 트렌드한 주제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그 시기에 그런 개념으로, 또 나훈규가 얼마나 주장했겠어요. 잘 이 시대에 맞게 누구나 다 쉽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히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것은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해석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예. 떠나가는 님이 사랑하는 님과 또는 우리가 북한도로 떠나가는 그런 마음이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가사를 넣기 때문에 예. 이 두 개가 결합해서 그냥 상영한 이튿날부터 아리랑이 전국으로 퍼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 행사가 영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기사가 그런 거 나와요. 주제가가 먼저 전국을 돌았다. 주제가가 부르면 영화가 따라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29년에 연극 박승희 연출의 아리랑 고개라는 연극이 또 항일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주제가를 똑같이 이 주제가를 같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최승희의 유명한 최승희의 예. 무용곡으로서 이런 아리랑을 썼고, 악극, 그 다음에 뭐 체육 시간에도 무용 체조를 하는데도 이 곡을 썼고, 그때부터 30년대 들어서는 거의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제가 아리랑, 영화 소패 아리랑이 아니라 그냥 아리랑 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요 주제가 아리랑이 그냥 대표곡으로 쓰게 된 것이죠. 아. 이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미군들이 흘려듣고 예. 너무 좋다 해서 미국에 소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6.25 전쟁 중에는 오키나와에 이제 참전 군인들이 오게 되면은 아리랑을 꼭 반드시 가리켰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과 중국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 구별하는 방법. 아.
그 중국어하고 한국어를 모르니까 예. 아리랑을 시켜봐라. 그래서 아리랑을 자연스럽게 부르면은 북한군이고 못 부르면은 중공군이다. 아. 그 다음에 흑인 같은 분들이 이 포로로 격리가 돼서 한국인을 만났을 때는 아리랑을 불러라. 그러면은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아리랑을 배우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그 프란체스카가 자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리랑 악보를 자수를 한 거를 줬어요. 아. 그랬더니 메가드 사령부에서 미 7사단 주력 부대인 미 7사단의 사단가로 아리랑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 온 애국 병사들, 참전국으로 온 애국 병사들은 모두가 본국에 가서 아리랑을 불렀고, 그것이 세계화하는 그 촉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주제가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아리랑의 대표, 그리고 모든 예술 장르에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의 주제곡도 본조 아리랑, 88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뭐 월드컵에서는 또 광화문 광장에서 전 세계가 또 응원가로 부르는 것도 그렇고, 예. 김연아의 마지막 그 우승할 때 그 주제가도 아리랑이었고, 예. 이래서 뭐 온통 한국 역사에서 큰 행사에서는 그 주제가 아리랑이 활용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서 이 아리랑을 빼면은 문화사 쪽으로 뭘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의병들이 예. 일본군이 저쪽에 있고 몇 명 안 되는 의병들이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부를 게 없다 보니까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병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광복군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으로 중국에 간 것이죠. 예. 뭐 그런 아리랑에서부터 야학에서 몰래 부르는 노래는 당연히 아리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두 예. 주사를 놓으면 무서워서 도망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천연두를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아. 어디에도 못 간다. 그래서 천연두를 맞아야 된다라는 노래 곡조도 아. 이 곡조로. 어떻게 보면 질병 예방가 역할도 그럼요. 했네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뭐 참 아리랑은 안 쓰이는 곳이 없죠. 예. 예. 그럼 이 아리랑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대체? 글쎄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은요. 예. 우리가 1953년 7월 27일이 휴전일이잖아요. 예. 그 판문점에서 휴전을 하는데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참 그 회담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북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 미군과 중공군과 북한군이 협정 테이블에 앉았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날 회담에 각각 사인을 하죠. 예. 국제 회담에서 악수도 하지 않고 헤어지고 예. 박수도 치지 않고 회담을 마치고 웃지도 않고 마친 국제 회담이 유일하답니다. 예. 근데 그 회담에 딱 조인을 하고 끝나서 남북문으로 양측 군인들이 나갔는데 밖에 있던 군악대가 동시에 연주한 게 아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뭐 웃지도 않는 상황에서 뭐 우리 서로 아리랑을 연주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적대적인 관계에서 나왔는데도 아리랑인 것이죠. 그래서 중공군이나 북한군이나 미군이 이 전쟁은 결국 남북한이 해결할 것이고 이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당시에 깨우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남북한 관계에서는 아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아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남북 문제의 동질성 회복에 예. 아리랑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의 아리랑의 가치이고 오늘날에도 아리랑의 가치는 여기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근현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구한 역사의 문화 정신을 또 역사 정신을 그대로 오롯이 노래라는 형태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그렇지 생각이. 않고서는
어느 날 1926년에 우리가 아리랑으로 감화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 그 이전 오랜 역사에서부터 아리랑이라는 것이 물론 명칭은 아리랑이 아니었겠지만 그 형식 예. 두 줄시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그러니까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 후렴에는 아리라는 말이 공통이고 아라리가 공통이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요 삼음이 공통이거든요. 예. 이음, 삼음. 그래서 이 변화 과정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청산별곡의 얄라성을 아리랑과 같이 대입하는 연구가 아주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시대를 건너뛰어서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평택 일대에서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록했는데 예. 아로롱 어희야. 이것은 아리랑 얼씨구라는 것일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하는 삼음보가 이미 임진왜란 때 1700년대 말 이렇게 오고 1920년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아리랑의 형식이 같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저는 민족 종교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앞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단서는 대종교에서 어아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대왕조 높은다 배달국에 우리들이 백천만 년 잊지 마세. 그 어아가는 아라리, 어러리, 우러리라고 하는 것의 변음이거나 예. 또는 거기에서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적 연원을 더 따져보면 사실 이제 대종교에서 어아가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환단고기 속에서는 이제 그 단군 왕검의 장남이시죠. 2대 단군이신 부르테자께서 예. 그 어아가를 지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예. 지금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상당히 이제 이 아리랑의 역사적 연원이 더 소급될 수 있겠네요. 저는 학설로 정착된 건 아니지만 우리 그 민족의 그 형성 단계로 볼 때는 적어도 청동기 말에 한 예맥 예. 공동체 그것이 이제 결국 한강 문화의 형성기라고 본다면은 지금 그 노래가 가장 집중적으로 1910년 일제가 조사한 아리랑 조사에서 밀집도가 높은 곳이 한강 일대에서부터 정선 일대거든요. 예. 그러면 한반도의 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거든요. 적어도 그 시기에는 우리의 원류는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동굴에서 신석기 때 동굴에서 나와서 한강변 개천에서 살 때에 그 동굴에서는 가장 단순한 말이 쓰이거든요. 예. 그것이 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 우 뭐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이음화되는 과정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서 가장 원초적인 말은 단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코, 눈, 입, 귀, 뭐 손, 피 이런 건 다 단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어라는 것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경어가 생기면서 이음 삼음화됐다. 그러면 아에서 아리, 어리 우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아라리라는 말이 생기고 아리랑이라는 말로 분화해 왔을 것이다.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청동기 말서부터 오늘날까지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우리 민족 종교에서 부르는 또는 어떤 노래도 오늘날의 그 제목은 아니어도 그러한 유사한 요소가 있다면은 예. 아리랑으로 대입해서 연결고리를 화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민족 종교나 민속학이나 이런 분들에게 연구를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100주년인데 영화 아리랑 개봉. 네. 그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들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나운규를 추모하는 분들은 춘사 나운규 국제영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춘사 기념사패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인물을 조명하는 것이고 국악 쪽에서 주제가 아리랑과 관련한 아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영화 쪽에서는 영화 아리랑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나운규 선생의 어록비 이게 나운규 선생이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예. 그게 대전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록비를 하나 만들자. 그 어록비의 내용은 그 영화가 성공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랑을 슬픈 노래라고 남들이 얘기하지만 대단히 남성적이다. 우리는 힘차게 아리랑 고개를 향해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한번 어록비로 세우자. 그다음에 이제 단송사에서 개봉이 됐기 때문에 단송사 앞에 작은 이곳에서 10월 1일 날 개봉된 것이다라는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국악 쪽에서는 10년 전에 학술 논문에 무슨 아리랑 종류를 99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1절, 2절 하는 그 절수가 문경시에서 조사한 게 7년 전에 1만 수로 확정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 하나의 노래가, 단일한 노래가 이렇게 종류와 사설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그래서 유네스코의 아리랑 기록유산으로 앞으로 추진하자. 예. 이런 작업들을 내년에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돼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좀 아리랑이 어디서부터 연원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청동기 말기쯤에는 하나의 노래로 우리 한반도 중부 예. 한강 금강 유역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그 이후로 수많은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80년대에 찾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과정에서는 뭐 정선 같은 경우는 고려 말 조선 초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또 특별히 우리가 애국 자료에서 찾아보면은 임진왜란 때 우리 그 도공과 와공 뭐 석공 이런 분들이 그 포로로 일본으로 많이 예.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구마모토 성을 완성하고 나서 예. 이제 내몰려는 것이죠. 뭐 성 쌓고 기와다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예. 그러나 이제 도자기 기술자들은 이제 도공으로 명맥을 유지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뭐 밀려서 이제 구마모토 이츠키 지역까지도 몰려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츠키라는 마을에 일부 조선인들이 살면서 딸을 낳으면은 먹고 사는 방법으로 그 일본 집에 아이 보는 예. 아이를 이렇게 가서 살았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츠키 고무리우다라고 하는 자장가가 있었는데 예. 조선 여인이 일본 아이를 재우면서 이제 가사를 만들어 불렀다는 것이죠. 예. 그 기록이 이제 아로롱 바이 이런 후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리랑 아라리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가사 중간에 간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이 말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은 조센징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조선이라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조선 여인들이 부른 노래에 아리랑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 고려 말, 조선 초,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민족 종교에서 1700년 전으로 불려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병들의 노래,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아리랑이라는 말이 참 그 신비로운 느낌도 드는데 그 단어 자체가 예. 그 아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청산별구에서는 얄리, 얄리, 얄라성. 예. 그러니까 이음, 삼인데 음보수는 같거든요. 얄리 하나, 얄라성. 예. 이게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하는 삼음보하고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응 발음이 적어도 고려 시대 때도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응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강강수월래도 이응이 들어가고 쾌지나 칭칭에도 이응 발음이 들어가고 예.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공동체 노래에서는 이응 발음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응 발음은 흥겨운 거를 흥을 고취시킨다거나 또는 진취적이거나 이럴 때 이응 발음을 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아리랑도 어떻든 그렇게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이응 발음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정선에서는 아라리, 예. 그 민족 종교에서도 아라리, 이때는 이응 발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라리라고 하는 말이 노래로서 이응 발음이 들어간 것은 적어도 경복궁 중수 1850년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이 경복궁에서 노동하는 분들이 예. 사실은 겨울에 5시면 어두운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메꾸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노래를 가지고 콩콜 대회를 하거나 뭐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에 그 합창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응 발음이 공동체 노래를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응 발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충북 중원에서는 아라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1911년부터 12년에 총독부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아라롱, 아라성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랑 이전 단계에서는 렁, 롱, 형 이렇게 불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가 아리랑인데 총독부가 기록한 10년대 초기에는 아리랑보다는 예. 렁, 롱, 형, 예. 아라성, 아라롱, 아라렁 이렇게 불려지는 게 더 많다. 근데 아까도 그 김일부 기록의 오음에 예. 음을 뺀 아, 어이우에는 예. 아이, 어이우가 다 렁, 롱 이게 다 같이 공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불려졌던 것들이 경복궁 중수에서 렁, 롱, 렁, 형으로 형성이 됐다가 그 이후에 1920년대, 1910년대를 거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진도 아리랑을 보면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하면서 아라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밀양 아리랑 같은 경우는 아리당다쿵, 쓰리당다쿵, 아라리가 낫네 이렇게 나오고 예. 아리라고 하는 말 전에 아라리라고 하는 삼음 이전에 쓰였고 아라리로 갔고 아라리에서 다양한 이응음이 플러스되고 그 이후에 완벽하게 아리랑이 되었다. 그래서 아리랑으로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천야록 기록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삼음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황현의 매천야록에. 거기서부터 1910년대 사이에 랑, 렁, 랑 중에 랑이 가장 끄트머리까지 사람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1910년 중반부터는 아리랑으로 형성이 됐다. 그래서 결국 아리랑이라는 삼음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리을, 이응, 아이 이 사음의 결정체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아리랑 요 삼음이 예. 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죠. 아리랑 이거는 다 한 번 들으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라리요. 요 삼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환상적이라는 것이죠. 그 삼음, 삼음, 삼음. 모든 아리랑이 똑같거든요. 예. 이것은 나운규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산토끼도 그렇고 모든 동요나 쉬운 노래는 다 3, 3, 4, 삼음보. 예. 세 번째 가서 한 발짝 뛰는. 그리고 두 줄 후렴. 이것은 그 가사 같은 부녀다들이 부르는 쉬운 노래에서 보편화된 양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 종교나 어디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가사 짓기 방법, 노래 짓기 방법인 것이죠. 우리 문화의 원형을 흔히 삼수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삼수 문화의 바탕을 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노래 문화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뭐 어떤 민족 종교, 대종교의 어떤 아까 그 얘기도 좀 하셨지만 그 아리랑이 조선 후기로 올라가면 김일부 선생의 영가무도하고도 연관된다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 김일부 선생이 지은 책 중에 삼도다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예. 그 책 첫 장에 아라리가 나오거든요. 예. 1975년에 정선군에서 아리랑 비를 세웁니다. 예. 그 비의 해설 뒷부분에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라리라고 한다. 이 아라리는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고 하는 말이 아라리다. 그것이 도시에 나가서 아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리랑의 전 단계가 어원이 아라리인데 바로 김일부 선생이 지은 삼도다묘 첫 페이지 제목이 아라리라고 나오면서 거기를 지나가면은 영가무도는 아어이오 오음으로 수도를 하는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라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종교에서 포교나 이거는 수행을 모두가 예. 이것을 알거라. 또는 내가 그것을 모르느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선 군민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오는 누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고 하는 알리오라는 말이 아라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아라리를 알리오라고 불렀던 또는 알리오를 아라리라고 불렀던 이것은 그분들의 순수한 그 생각이 반영됐는데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아라리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로 형성화됐는데 그 이후에 아리랑이라는 말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일부 선생님이 이 책을 쓴 시기가 정선 분들이 75년에 비를 세우기 전 100년, 6, 70년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라리가 알리오로 됐고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민족 종교에서는 아라리라는 말을 노래 제목이 되며 수련 방식의 말이 됐는데 그것은 민족 종교가 민간에서 불려지는 것을 차용했던 또는 민족 종교가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차용했던 이미 그 시기에는 그렇게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해주 선생도 오래전부터 삼도담요라고 하는 책은 그분은 모르셨지만 영가무도와 음아어이오의 음이 심신수련의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를 훨씬 앞서서 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리랑의 어원을 잡는데 아라리, 어러리, 우러리 요거 이제 아리랑 전 단계로 보는 것이고 예. 그것은 1875년 대원군 경북궁 중수 이전으로 예. 가는 것은 일반 학자들이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아라리 단계였다. 근데 그것이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이 김일무 선생의 책이 처음입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민족 종교에서 우리가
아리랑에서 얻은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종교가 아리랑을 전해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이제 지역별로 아리랑이 또 대단히 많은 어떤 노래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지역별로 드러나는 그런 아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1911년, 12년 총독부가 조사한 전국 분포로 아리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경복궁 중수 때 서울에 올라왔던 부역군들이 1년 정도의 부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내가 서울에서 이런 아리랑을 들었다, 이런 노래를 들었다라고 전파했건 예. 또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건 이게 11년, 12년 조사에는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그 시기에는 나름대로의 전국적인 아리랑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약 25년에서 30년 동안 우리 전통을 억누르는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랬는데 해방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우리 지역의 아리랑이다 나타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선, 밀양, 진도, 공주 이런 것들이죠. 예. 이제 70년대에 와서 전국적인 민요경창대회, 국악경창대회가 나오면서 예. 우리 지역도 아리랑이 있어 이러면서 나타나오는 것들이 이제 공주 아리랑, 영천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인 것이죠. 더 많이 드러나게 된 예, 거예요. 그때 이제 대구 아리랑도 나타나고 부산 아리랑도 나타나는데 예. 이제 그때 바로 음반이 확인이 되죠. 일제시대 때 음반이 난 것. 일제시대 때 나온 음반에는 대구 아리랑 이게 37년, 34년에 진도 아리랑, 문경세제가 32년 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렇게 음반이 지역 아리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가 누르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는 부산 아리랑, 대구 아리랑, 문경세제 아리랑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아리랑이 부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어느 학자가 조사한 지역 아리랑은 중국, 사할린, 예. 미국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99종이나 된다. 아. 그중에 국내에 지명을 단 아리랑은 약 57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본에도 우리가 모르는 아리랑이 네. 대단히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13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긴 아리랑이라는 아리랑 타령이라는 걸 음반화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모든 아리랑을 일본이 발매를 했는데 예. 우리 아리랑을 예.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일본 기술에 의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판매만 한반도에 조선 반도에서 판매를 한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것이 장사가 될까 안 될까를 따져서 음반을 냈기 때문에 뭐 콜롬비아 레코라든가 이런 레코드사는 일본의 자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장사가 될 것 같다 하니까 진도 아리랑도 만들고 밀양 아리랑도 만들고 긴 아리랑도 만들고 자진 아리랑도 만들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드는 것은 일본, 자본도 일본, 사는 것만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우리 아리랑을 가지고. 예. 예. 그러한 아주 기묘한 형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한반도를 시장으로 하지 않은 아리랑들이 만들어져 부른 것이죠. 아. 일본 스스로가. 그 일본 스스로가 만든 아리랑을 우리는 관심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예. 일본이 일본 시장에서 80년대까지 예. 60여 종이나 되는 아리랑을 만드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음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한금, 아리랑 처녀, 아리랑 야곡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2000년도 와서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예. 또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예. 우리 아리랑 연합회 전국 회원들이 매일 이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니 사도강산하고 아리랑하고 무슨 관계라서 일본 한국에 또는 사할린 동포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예. 유네스코 같이 갈 수 없다.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사도 강산에 갔던 노동자들이 다 아리랑을 부른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사할린으로 갔고, 그러니까 사할린에 갔던 노동자들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도 강산 때 끌어갔어요. 다시 일본으로. 이게 2번 재징용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그 사도 강산 마을 앞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단촌이었죠.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그 집단촌이 이름이 아리랑 마을이에요. 아, 그리고 아리랑 고개. 그것이 11군데나 있는 거예요. 예. 아리랑 고개와 아리랑 마을이. 예. 그래서 아리랑 비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지도에 없는 아리랑 고개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에는 아리랑촌, 아리랑 마을, 아리랑 비가 세워져 있고 아리랑 고개가 있다. 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참 그 역사적 아픔이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아리랑이 또 만들어져서 재탄생돼 가지고 불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참 역사의 예. 아이러니면서도 참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일본 친구들과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모임이 있었는데 그 다리 앞에서 예. 그 윤동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지는 않았겠지만 친구들아 우리 조선의 노래가 아리랑이다. 우리 아리랑을 함께 부르자.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부른 게 마지막 모임의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임이 또 한국에를 윤동주 기념식을 할 때마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또 아리랑을 부르고 있고. 예. 그래서 가깝고도 먼 일본, 밉고도 친한 일본의 예. 아리랑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뭐 노래로서의 아리랑의 역사, 뭐 또 어원 뭐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아리랑 하면 이게 단순히 어떤 민요 또는 뭐 노래, 소리 이런 어떤 의미로서만 국한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아리랑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의 표상이 되기도 했는데 아리랑의 문화 개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주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리랑 문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이 개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이 향유하고 생산해낸 장르에 아리랑이 반영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는 영화, 연극, 춤, 뭐 춤 같은 최승희의 춤 같은 아리랑 춤은 유럽계에서도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니까요. 이미 30년대, 40년대에. 예. 그 이후에 뭐 오페라든 뮤지컬이든 뭐 드라마든 뭐 방송 드라마든 일반 창극이든 전 장르의 아리랑이 주제화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문화에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노래다, 영화다, 연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아리랑은 한민족의 정서가 응축된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인들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일부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아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세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민족의 정서의 상징 그리고 우리를 알려면은 한국이라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리랑이라는 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굴곡진 근현대사 속에서 아리랑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을 표상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 아리랑이 그런 어떤 그 근현대사 속에서 여러 나라로 이민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우리 그 선조들이 이 아리랑을 함께 가지고 나가면서 디아스포라 아리랑이라는 어떤 주제에 그런 얘기도 하신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리랑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연유겠네요. 그렇죠. 예.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몰려와서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조국과 예. 교류할 것이고 조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알아달라라고 예. 하는 호소 또는 자긍심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80년대에 이 아리랑 단체를 법인화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러면 이제까지 불려지는 모든 아리랑을 다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아리랑의 정신으로 하자. 그때 이제 우리가 확정해서 아리랑 3대 정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저항, 대동, 상생, 이런 것이었거든요. 예. 긍정적인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추동력이 생긴다. 예. 그런데 함께 가자. 대동이다. 그리고 함께 살자. 상생이다. 그래서 저항, 대동, 상생을 아리랑의 3대 정신으로 우리가 80년대부터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2012년이죠.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리랑이 이제 등재가 됐는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2011년에 중국을 갔어요. 우리 연변에 가서 동포들을 만났더니 예. 빨리 가서 이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라. 왜냐하면 중국이 금년에 성급으로 아리랑을 중국에서 인정을 했다. 유네스코에 가려면은 자국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자국 무형문화재로. 근데 우리는 그때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방송에 인터뷰를 한 거죠. 중국은 이미 성급으로 지정을 했다. 이 지정은 아무래도 유네스코에 가는 전 단계일 것이다. 예.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그동안 몰랐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에서, 당시 문화재청이었죠. 예.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2012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죠. 그리고 그 2년 후에 북한도 등재를 했고. 예. 그러니까 아리랑은 중국이 자체 등재가 있고, 예. 남북한 간에 유네스코 각각 등재.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 한국은 서정민요 아리랑으로 이렇게 달리 갖고 1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129호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는 4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네요. 이게 3개국이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본이 40에서 60개의 자체 아리랑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인접 국가로서 4개국은 아리랑으로서 어떤 문화의 동질성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면에서 예. 엄청난 행사와 예.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아리랑이 또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리랑이 전 세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이제 확고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이제 추진하시는 게 세계 아리랑 로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아리랑 연합회는 이제 주제가 그것이 본조 아리랑, 본조 아리랑이 세계화 됐으니까 유네스코가 인정한 아리랑의 가치를 대입을 해서 세계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 고민을 했는데 예.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100주년 기념사업회 차원으로 예. 앞으로 재단화를 만들자. 아리랑 문화재단을 만들자. 그 재단에서 할 것이 아리랑 로드라고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예. 이제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각 나라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의 거점을 갖게 하자. 그것은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리랑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 4곳이 됩니다. 그래요?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런 아리랑 빌리지에 이제 아리랑 센터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국 참전용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일과 함께 우리가 그 현지민들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말하자면 한글을 가리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아리랑 재단에서 하자. 대표적으로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생존하는 곳을 먼저 거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는 일본, 중국, 미국 같은 데로 확대를 하자. 예.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현재 우리 한국문화원이 하는 일과 세종학단이 하는 일들을 예. 그곳이 만들어지지 않은 열악한 지역에 그런 거점을 만들자. 이것이 아리랑 로드가 갖는 1차적인 목표고 2차는 재단화해서 앞으로 큰 우리 문화 사업을 하자. 예. 그래서 그 문화에서는 한문화 브랜드, 예. 한옥, 한식, 한음 이게 이제 국악이죠. 한지 이런 그 한자가 들어가는 우리 고유의 트렌드를 예. 외국에 알리는 일까지 만들어 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네. 응원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그 얘기를 좀 짧게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이 아리랑이 단순히 과거의 노래에서 끝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노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1차적으로는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에 아리랑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 그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유효한 단서다. 예. 이것을 실행하자. 그래서 남북한 간에 북한이 아니면 또는 남한이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제3국에서 함께 모여서 아리랑 정신을 어떻게 통일에 활용할 것인가. 예. 이런 학술적인 세미나를 갖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두 번째는 이 남북 간의 다른 이름으로 간 유네스코. 예. 이것을 그냥 아리랑으로 합쳐서 가자. 남북한 떨어져 있는 것을 통일해 가자.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동상생이라는 아리랑 정신을 예.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말하자면은 그 아리랑의 기본 핵심 정서는 순환과 극복이거든요. 예. 순환을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 이것이 아리랑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인데 예. 이것을 너희들화해라. 너희들도 순환과 고난이 있을 때는 예.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면은 한국인들이 그동안 염원을 담은 그 어떤 뭐 기도 같은 것이 너희들에게도 작용할 것이니 아리랑을 불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하는 활동을 보고 아리랑을 그들이 자기들화할 것인가. 예.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뭐 심리학까지 동원해서 K컬처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인류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세계화할 것인가. 이것을 노력해서 실천, 말이 아니라 노래 하나 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예. 내년부터는 발로 뛰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뭐 어떤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이제 고난이 없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뭐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과제일 텐데 그 과정에서 이 아리랑이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또 어떤 인종에게도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노래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느껴지고요. 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신 분으로서 꼭 그 시청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쉬운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공기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먼지를 많이 일으키면은 예. 화를 내듯이 예. 아리랑도 흔하다고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어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외국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리랑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사장님 말씀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